네, 안녕하세요. 핑크랩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핑클라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이지호라고 합니다. 저희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겠고요. 인트로덕션에서 프로젝트의 간략한 소개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의 세 가지 요소인 인지, 판단, 제어, 이 방향으로 이제 개발 과정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시연 영상을 포함한 결론까지 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제를 선정한 배경은 저희가 지금 이 과정을 듣기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딥러닝과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하드웨어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다가 이 과정이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어, 그래서 주행 경로를 인지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주행하고, 그 다음에 경로상 주변 개체들을 인지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이제 이 로봇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시스템을 구현해 보자, 이거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는 경로 주행 및 상황 판단이 가능한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이고요.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중점은 두 가지로 차선 인식을 통한 주행 경로 유지 제어, 그리고 교통객체 인식을 통한 상황 판단인데, 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포인트 모두 리얼타임으로 정보들을 인지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각 차선 정보면 차선 정보, 객체 인식 정보면 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통해서 또 적절한 제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고요. 저희는 이제 딥러닝으로 욜로 V8을 사용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현한 기능은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첫 번째는 경로 주행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차선의 정보를 뽑아내서 이 두 개의 좌표로 로봇이 진행을 해야 될 타겟 포인트를 먼저 계산을 하고, 여기 보이시는 베이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에러 값을 구해서 로봇이 타겟 포인트로 이동을 하는 이런 경로 주행 기능을 먼저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상황에 따라서 뭐 장애물이라든지 뭐 교통 표지판이나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객체들을 인식하고 그 객체와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그 상황을 판단해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다양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이 로봇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시각화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IO를 달아서 LED 등으로 이 상태를 표시를 하고, 또 이제 재밌는 기능으로 이제 부저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뭐 무단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부저를 울리는 기능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로봇 상태가 지금 주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에러 값은 얼마인지, 제어 값으로 집어넣은 영상은 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GUI를 구성했고요. 또 그 다음에 모바일 로봇을 이제 키고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를 한다거나 자율주행 모드를 킨다거나 DB에 접속하는 것도 GUI로 하나로 통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얻은 데이터들을 DB에다가 저장을 하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 관련된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과 그각 관련된 데이터들을 시각화로 이제 깔끔하게 표현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 조작 기능인데,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하게 오류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탈선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사람이 다칠 일은 없겠지만 로봇이 이제 파손이 된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감지가 되면 사람이 이제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주면 제어권이 그 로봇에게서 사람에게로 넘어오고, 사람이 다시 이제 자율주행 모드를 키지 않는 한은 다시 작동하지 않게끔 하는 기능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로봇의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카메라로 이미지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소켓 클라이언트로 이제 로컬 PC로 그 이미지를 넘겨주면은 이 왜곡 개수 같은 거를 이제 보정을 해줘서 이미지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객체 인식을 하는 모듈, 그리고 이제 차선을 검출하는 모듈로 각각 보내서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데이터를 뽑아내면은 메인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차선 검출의 정보를 GUI에 넘겨주고, 객체 검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츄에이션 디시전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XML 파일을 이용해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런 제어를 해라 라는 정보를 GUI에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그 GUI는 그 이미지를 유저에게 이제 시각화해주는 기능과 DB에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서
다시 이제 메인 컨트롤러로 이 제어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차선 정보는 어떤지, 객체 정보는 어떤지, 키보드 입력 값이 있는지를 calculate 커맨드 이제 모듈에 보내주면은 여기에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명령을 생성해내고 그거를 다시 컨트롤 소켓 클라이언트를 통해 라즈베리 파이로 보내면 라즈베리 파이는 시리얼 라이트를 통해서 아두이노로 그 제어값을 전송하게 되면 그 제어값을 통해 모터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IO를 켜고 끄거나 이런 거를 담당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념도로 각 파트에 어떤 모듈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한 개념도인데요. 이거는 앞에 거랑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각 모듈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요. 보시면 이제 객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액터가 GUI에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ON을 해라 하면 영상 정보 요청을 라즈베리 파이에 하고 영상 데이터를 받아온 거를 객체 검출 모듈에 보내면 객체 검출하고 거리 예측해서 GUI 보내주면 DB 저장해서 검출 결과 이미지를 표시하는 이런 방향을 이런 순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차선 인식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까는 이제 predict distance라는 모듈이 있었는데 그게 레인 세그멘테이션으로 바꿔서 그냥 구도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행 시나리오인데 앞서서 이제 차선에서 이제 정보를 뽑아낸 거랑 객체를 통해서 뽑아낸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메인 컨트롤러에서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해줍니다. 현재 상황에서 판단을 한 그 상황에 따라서 커맨드 생성을 해주고요. 커맨드를 로봇에다 보내고 GUI도 보내주면 로봇에서는 자율주행이 실행이 되고 GUI에서는 이걸 DB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이상 뭐 어떤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그거를 모니터링 하다가 키보드를 입력을 해주면은 그 제어권을 로봇한테 명령을 보내가지고 제어권이 이제 사람한테 돌아가게 되고 수동 주행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키보드 입력에 대한 그 제어값 역시 DB에다 저장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지 명령을 내리면 다시 대기 모드로 돌아가는 이런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도인데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시작을 해서 대기 모드에 있다가 뭐 정지 명령이 없으면은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고 객체가 검출이 안 된다거나 혹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계속 차선 따라서 주행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만약에 이제 그게 좀 가까워진다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이면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잠시 정지하고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대기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사람이 없어지면은 다시 정상 주행으로 바뀌게 되고 만약에 이제 횡단보도가 아닌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는 한번 경고를 줘야 된다 그래서 부저를 올리고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동할 때까지 계속 부저를 올리고 있는 상태로 이제 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짜봤습니다. 나머지도 다 조건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B 구조인데 총 4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돼 있고 핑클라 액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의 행동이 어떤 건지 좌회전인지 직진인지 아니면은 급정거를 했는지를 이제 저장하는 그 테이블이고요. 그다음에 핑클라 레인 같은 경우에는 차선의 좌표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저장을 해주는 테이블이고 그다음에 이제 핑클라 오브젝트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객체가 뭐 있고 거리건 어떤 것이고 그때 이미지는 무엇인지 담아놓는 팁이고 마지막으로 핑클라 비이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로봇에게 전해준 모터 값이라든지 이런 제어 값을 저장을 하는 테이블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 과정인데 먼저 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욜로 V8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욜로 V8을 사용한 이유는 일단 수업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도 있었고 또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갖고 있어가지고 욜로 V8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욜로 V8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델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라벨링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로봇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차선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보더라인 여기 보시면 오른쪽 흰색 차선 그리고 미들라인은 가운데 이제 노란색 점선 인터섹션은 교차로에 있는 그 하얀색 점선 이렇게 라벨링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인식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신호등이면 신호등, 표지판, 뭐 정지선, 횡단보도,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주요 이슈 및 해결 과정은 객체를 전혀 다른 객체를 인식한 케이스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쪽은 양쪽을 다 보더라인으로 잡아버리니까 이게 차량이 이상한 데로 막 가버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전체 데이터를 재검수를 했어요. 한 몇천 장 되는 데이터를 다 검수해 보니까 한 장, 딱 유일하게 한 장, 그리고 유일하게 한 장 이렇게 잘못 라벨링이 된 게 결과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학습시킬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라벨링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빗번짐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 트랙, 그 주행에 사용하는 트랙 자체가 굉장히 반들반들한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빗번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차선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현상이 가끔씩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정했던 타겟 포인트가 제대로 이제 계산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원래 초창기에는 이렇게 진짜 아래를 쳐다보는 카메라 각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살짝 위로 올려주고 이 빗번짐이 포함된 이미지를 추가로 학습을 시켜줘가지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O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트랙 관련된 부분에서만 이 주행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배경 같은 부분에서 갑자기 차선이 보더라인이라고 인식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앞선 경우처럼 타겟 포인트가 튀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렇게 주행에 꼭 써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만 ROE를 설정을 하고 거기서만 차선을 검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단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타겟 포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차선을 검출을 했을 때 이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이제 폴리곤 데이터, 즉 이런 다각형 형태의 이제 데이터로 이제 뽑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선의 기준 좌표를 뭐로 잡을 것이냐 했을 때 이 무게 중심을 이용해서 기준을 잡자 선택을 해가지고 이 선택된 폴리곤에 대해 각 이제 무게 중심들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구한 이제 무게중심 데이터의 중간점을 타겟 포인트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베이스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과 타겟 포인트의 X만큼의 차이 그리고 Y만큼의 차이를 이용해서 리니어 X, 리니어 Y, 앵귤러 Z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인식을 통한 이제 상황 판단 부분에서 객체 간의 거리를 이제 잰 건데요. 렌즈를 기준으로 실제 물체에 떨어져 있는 거리와 이 너비 그리고 이제 렌즈에서 카메라 이제 그 픽셀이 생기는 부분의 거리와 그 픽셀 안에서의 사이즈를 이제 비율식으로 이제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떨어져 있는 카메라와 객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X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떤 객체가 검출되고 그 객체가 특정 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상황이고 그 상황이니까 이런 제어를 해라라는 거를 XML 파일로 다 정의를 해서 이제 그 객체 검출을 통해서 그 상황이 되면은 이 XML 파일에서 이걸 검색해서 그거에 맞는 제어 값을 집어넣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주요 이슈랑 해결 과정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차선 선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횡단보도 때문에 이 선이 끊겨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센트로이드를 이제 기준 좌표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미들라인이 끊기게 되면 이 센트로이드가 갑자기 일로 확 튀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타겟 포인트 역시 이렇게 갑자기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튀어버려 가지고 탈선을 한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 또 이거 여기 보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선이 두 개죠.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또 정해줘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아무리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일단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센트로이드끼리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중간 지점을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라인을 추종할 수 있게끔 여기서는 이제 평균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영향을 줄여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어떤 값이 조금 유려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 부분인데 하드웨어 구성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작동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소켓 통신을 2개, 시리얼 통신을 하나 사용했는데 소켓 통신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PC로 보내는 카메라 영상을 이제 송신하고 수신해주는 소켓 통신 하나 그리고 이제
로컬 PC에서 제어 데이터를 만들어서 라즈베리 파이로 쏴주는 제어 데이터 송수지 소켓 하나,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가 아두이노로 이제 제어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리얼 통신,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로봇에 사용한 이 로봇은 메커놈 필로 각 필마다 모터가 이렇게 네 개 하나씩 달려 있어서 총 네개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앞서서 타겟 포인트와 베이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구한 리니어 X, 리니어 Y, 앵귤러 Z의 어떤 개수를 이렇게 구해 줘서 각 모터가 그런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계산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GUI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보면은, 예, 실시간 영상 주행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로봇이 어떤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어떤 주행 모드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리니어 X, 리니어 Y, 리니어 Z를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전방 카메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카메라를 연결과 이제 녹화를 시작 중단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여기서는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부분, 로봇과 이제 제어권을 연결해서 원격으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연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DB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지금 이 로봇이 생성한 타겟 포인트는 이런 지점이고, 그게 거기에 따른 지금 에러 값은 이렇고, 이제 모터 값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에러 값을 이제 이 로봇이 얼마나 잘 추종을 하는지를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다음에 로고 확인은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조건을 검색해서 그거에 맞는 시각화를 표현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잘 안 보이네. 아무튼 그래서 로고 확인을 조건을 검색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그거를 시각화하는 창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주요 이슈 및 해결 과정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뭐 다 겪어하셨던 프레임 드랍 현상인데, 저희도 이제 두 개의 딥러닝 모델을 포함해서 다양한 모델을 같이 동시에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레임 드랍이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또 이제 주행 같은 경우에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레드를 이제 활용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망의 이제 시연 영상인데, 처음은 이제 일반 주행 모드입니다. 객체 아무것도 없고 라인만 잘 추종하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그런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 사람이 나올 시 급정거를 하는 부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량 회피 기동인데, 요거는 이제 메카노 휠이기 때문에 가능한 주행이고, 일반 차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검출을 했을 때 차가 이제 조금 서행을 하고, 또 이제 노란불 왔을 때 이제 좀 서행을 하라는 건데, 솔직히 노란불일 때 좀 빨리 밝게 하고 싶었는데 안전상 서행을 하도록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불, 초록불을 인식해서 정지선에 제대로 정지를 할 수 있게끔 한 시연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제대로 트랙을 주행하는지 테스트할 때 계속 이제 수동으로 뭐 옮겨놓고 뭐 하는 게 너무 귀찮다 보니까, 스타트 라인에 도착하면은 유턴을 해서 다시 이제 출발하게끔 한 모드인데, 저기 틀어놓으면은 계속 한 바퀴 도니까요. 혹시 로봇 멍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드리면 저기다가 로봇 불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한 영상으로 담은 거 시연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오토 드라이빙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속도가 찍히고 실시간으로 리니어 X, Y, Z가 계산되는 부분이 이제 보이고요. 급정거를 했다고 여기 뜨죠. 그리고 이제 우회전을 할 거라고 깜빡이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여기보다는 그렇게 실시간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여기는 조금 나오는 속도를 줄여서 이제 표현을 했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화면상에서 지금 잘 추종하는지 모습, 여기가 항공샷으로 지금 비교 사진이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장소 협조는 수빈님의 집에서 촬영을 해서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프로젝트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은 각자 역할을 이렇게 배분을 받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및 피드백인데, 저희가 이제 빛 번짐 효과를 줄여본다고 줄였는데도 다양한 광원 효과 때문에 이 인식 성능이 조금 저하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되게 커요. 탱크보다 커가지고 이 차선 인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조금 차선을 좀 넓게 하거나 좀 로봇이 작은 거를 쓰면 좀 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거 외에도 인식, 그러니까 타겟 포인트나 이런 성분들이 조금 진동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보여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이제 기능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추천은 다음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핑클라 그 트랙을 제공해 주신 민영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